정말 창의적인 놀이들이 많이 나오네요. 너무 교육적인데. 무슨 일 오셨어요? 네, 간지러. 나와 좀! 누가 맘대로 내 박스 가져가래? 두드려, 뚜껑을 두드려. 아, 신신이랑 잘 터뜨리는데요. 하지만 제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. 아, 이것도 다 내 거야. 오빠 시합해주세요. 네, 해봐. 오빠 시합해 주세요. 네, 자, 시. 너 그렇게 말해, 알았지? 내 거야 안 돼. 그러니까 너도 내 거야, 내 거. 이 클립의 처음을 보면서는 그렇지 원래 해리 캐릭터가 욕심이 많았지 라고만 이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빠 둘의 반응 또 엄마의 반응 이렇게 마지막 장면 엔딩까지 보니까 그럴만하네요. 딱 이런 모습이 애정결핍의 모습인 거예요. 많은 물질적인 건 가지고 있어요. 집도 크고 뭐 부모님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얘한테 정말 눈 맞춰주고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하는 어른이 집안에 한 명도 없네요. 네. 이거가 해리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못되게 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아이일수록 초반에는 그런 거를 채워주려고 하고 눈 맞추고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야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텐데 계속된 좌절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해리는 좀 더 필사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친 이런 행동들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클립을 쭉 보고 나니까 해리가 저러는 거는 어펙트 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애정 결핍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애정 결핍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린 나이에 유아기 한 뭐 2세 이런 나이의 아이들한테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든요. 소아들을 주로 보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자폐일 것이냐 아니면 자폐와 유사한 어떤 다른 장애일 것이냐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자폐와 구분하기 어려운 다른 장애의 이름이 뭐냐면 반응성 애착장애예요. 나를 케어해주는 주 양육자, 케어테이커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가 사회성도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지적 발달도 떨어지며 심지어는 몸도 안 커요. 네.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자폐와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반응성 애착장애는 그 애착이 다시 형성이 되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아이를 진짜 제대로 돌봐주고 케어해주면 얘네들이 금방 빠른 속도로 달라져요. 그래서 말도 트이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잘 먹고 당연히 키도 크게 되죠. 그래서 애정결핍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성격에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게 있게 되면은 그 발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런 애착을, 유대감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얘기가 될 텐데 첫째는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. 좋은 엄마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조건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응성이에요.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아이가 보여주는 어떤 액션, 다가오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제일 안 좋을까요? 화내는 부모? 때리는 부모? 안 좋죠. 진짜 해롭습니다. 나중에 뇌 영상 찍어보면 뇌의 어떤 신경 발달도 손상이 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. 그것만큼 나쁜 게 우울해서 반응을 못하는 부모예요. 네, 그래서 부모의 우울은 아이한테 그렇게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거든요. 그러니 반응을 안 해주는 양육자 부모가 되게 나쁜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다니엘, 우리 잘생긴 다니엘 최오빠는 반응도 안 해주고 가죠. 막 얘기하는데 그냥 가요. 그 다음 우리 동구 동상, 윤동구, 그때는 이제 윤시윤. 그 둘째 오빠는 반응은 해주지만 이건 사실 반응이 아닌 거죠.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절하고 더 상처를 주는 반응이었죠. 근데 이것도 반응이 없는 것보단 나아요. 하지만 이렇게 반응을 받고 있으면 제대로 아이가 애정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유대감을 느끼거나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죠. 결정타는 우리 현경 어머니가 내리시죠. 막 그렇게
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앞뒤 안 보고 일단 아이의 맞박을 때립니다. 예, 이거는 물론 그 상황의 잘잘못은 이 해리에게 있죠. 그 상황을 그래서 중단시키는 건 맞아요. 얘한테 뭐 그 상황에도 아름답게 설명하고 이건 아니에요. 여기서 저 같으면은 아이를 데리고 일단 방에 들어갈 거예요. 그 자리에서 사과시켜야 되지 않느냐? 아니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무슨 사과를 서로 주로 받겠어요. 사과는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거죠. 그럼 데리고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얘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부모로서의 자세죠. 그 행동 자체가 진짜 정말 잘못된 거냐 이게 아니라 이 클립 전체를 생각을 해보자고요. 해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고 수용을 받은 적이 있는가. 겉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죠. 겉이라도. 예, 이 형식이잖아요. 사실 박스가 재밌는 게 아니라 박스를 갖고 노는 두 사람의 유대관계가 재밌는 거고 부러웠던 건데 그 본질은 가고 껍데기만 남잖아요. 이 껍데기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갖는 아이로 크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.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거꾸로 보면 그러면 세경이와 신혜는 어떤 사이였냐. 거기에 또 이제 기가 막힌 게 있죠. 뭐냐면은 뾱뾱이를 하면서 중계방송을 해줘요. 세경이가 뭐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뭐 두 선수가 뭐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. 이게 이 우리가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옆에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를 우리가 흔히 권하는 거예요. 꼭 뭐 둘이 재밌어 막 너무 깔깔대고 웃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거를 옆에서 중계방송을 해준다는 건 아이는 내가 관심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작은 디테일로 지나갔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사실은 장면이었습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그 끝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이 아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. 그러면은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아이랑 1대1로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학원보다는 과외가 좋잖아요. 맞춤형이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양육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힘드니까 일거양득, 일타쌍피, 일석이조를 노리지만 1대1로 눈 맞춰주면서 얘가 한다는 걸 하고 따라가 주십시오. 이것도 또 중요하죠. 이렇게 놀 때 놀이를 먼저 제안하지 마세요. 먼저 제안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놀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의 마인드도 놀아주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. 얘도 놀아주는 거고 어른도 놀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두 사람이 놀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일이 생기니까 항상 아이가 선택하게 하십시오. 단 우리는 오늘 좀 즐겁게 이 스마트 스크린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 기기로 하는 것, 스크린을 보며 하는 거는 빼고 라고 전제를 주셔야 됩니다. 그거는 빼고 뭐든지 네가 하는 걸 하자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뭐 어떤 놀이든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없으니까요. 뭐 어떤 놀이든 뭐 뾱뾱이를 터뜨리든 박스에 있든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이 클립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클립이니까요. 같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